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7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국정평가가 일주일 사이에 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 보통 대폭락으로 일컬어집니다. 작년 조국 사태가 피크에 달했을 때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40%까지 떨어졌으니까 같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여론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중도층이 돌아섰습니다. 중도층이. 그리고 경상도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현재의 이 여론조사로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게도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과격하게 행패 또는 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일반 상식을 거역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켰고, 여기에 반발한 윤석열 총장이 발빠르게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나오고, 평검사, 지검장, 고검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불법행위다 라고 규탄하는 것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벌써 추미애 윤석열을 같이 자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미애 윤석열을 같이 자른다는 것은 그게 비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비례관계가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건데 한쪽이 잘못한 거죠. 한쪽이 잘못했는데 왜 잘하는 사람을 같이 섞어서 잘라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어떻게 처신할 거냐 하는 큰 변수가 남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에서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가지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뭘 해보겠다고 했던 이 정권, 더구나 김해공항 확정안이 김해공항 확장안이죠. 확장안 활주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객관적 조사로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돈이 엄청 드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가지고 부산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번 추미애 난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오늘 조사로서 밝혀졌습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전주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는 상당히 먹혔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8%로 9%포인트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1%포인트나 떨어져 가지고 26%,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5%포인트가 뛰어 가지고 34%로 역전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전했습니다. 이건 뭐냐? 부산 사람들이 이번 추미애 사태에 가장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대의를 아는 사람이다. 선공후사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사적인 이익은 뒤로 물리는 사람이므로 이 가덕도 장난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나훈아를 배출한 부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과거에 예가 있다. 가장 선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부산 사람들이다. 부산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정의감이 있고 행동적이고 해서 안 넘어갈 걸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현재로는 저희 분석이 맞았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도 비슷합니다. 전주엔 민주당 지지율이 24%였는데 오늘은 22%로 낮아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나 뛰어가지고 34%가 되었습니다. 즉 경상도가 그동안에 김종인의 탈 이념 친호남 노선에 반발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떠냐? 야당 당선을 지지한다는 내년 재보궐선거 때 야당 당선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이 57%입니다. 여당 지지가 29%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여당 지지가 29%, 야당 지지가 56%, 서울, 부산이 똑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여당 지지 36, 야당 지지 50%. 이대로 간다면은 내년 선거는 이 정권의 참패로 갈 것인데,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죠. 이번 이 추미애 난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중도층이 아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중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33%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27%,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작아요. 24%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류다. 정말 말씀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이미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 60% 되는데, 보수가 중도를 잡지 못하면 절대로 집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사에서 보면은 말이죠, 중도 내년 선거에서 여당 지지냐 아니면은 야당 지지냐를 놓고 보면은 중도에서 57%가 야당 당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보수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79%. 이른바 진보는 24%. 중도가 완전히 돌았어요. 중도가 반문재인으로, 그리고 경상도가 결집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합산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조적 변화를 불러온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정으로 갔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갔다는 거는 아마 길어야 한 달 안으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결정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나옵니다. 이건 보통 빨리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어제 오후에 제기를 했으니까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이 가처분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순간 추미애의 몰락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드라마가 앞으로 법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법원에 정치적 짐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 재판을 맡게 될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는 아마 추첨으로 뽑을 겁니다.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 정권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여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시 이럴 때는
정치적 재판이니까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법리와 사실로만 따진다면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야 되죠.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그 이유 하나하나가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동시에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 전망을 밝게 합니다. 판사가 헌법에 적힌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여론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